이건 사야 돼. 사야 된다고. 안녕하세요. 역TV입니다. 오늘은 전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항쟁의 역사를 지닌 바로 그 국가 베트남의 처절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자, 베트남이라는 국가는 동남아시아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며 어떤 의미로 정말 대단한 역사를 가진 국가죠. 베트남의 역사는 길지만 오늘은 베트남과 베트남인들이 자부심을 가지는 항쟁의 역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베트남 쩌왕조 시대에 있었던 원나라의 침입을 봐야 하는데, 지금도 베트남에서 거의 우리의 성우 이순신급의 찬양을 받는 쩌능다오가 있습니다. 그는 군을 이끌며 1257년 원나라의 1차 침입에서 베트남을 지켜냈죠. 이에 존심이 상한 원나라는 1284년 무려 50만 대군으로 베트남을 침략해 들어와 수도가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갔지만, 그는 끝까지 항전을 주장하고 25만 대군을 징집하여 베트남의 특성을 살린 게릴라전으로 원의 대대적인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원은 3차에 걸친 대규모 원정군을 파병하였으나 결국 베트남에게 박살났고, 자존심에 기스가 난 쿠빌라이 칸은 4차 원정을 준비했으나 중간에 그가 죽으면서 베트남 원정을 포기하게 되었죠. 원나라, 즉 몽골은 전 세계를 휩쓴 폭풍이었고 전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지만 이를 정면으로 막아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19세기 초 전 세계를 양분하던 제국주의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19세기 중반부터 1954년 디엔 푸 전투에서 패배하기 전까지 100년 정도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를 식민지로서 지배했습니다. 문제는 1940년 일본군의 침략으로 베트남에서 잠시 프랑스군이 물러나게 되었죠. 프랑스는 2차 대전에서 독일에게 당함으로 먼 해외 식민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아치 국가 프랑스는 독일과 일본 제국이 망하고 2차 대전의 승전국이 되자마자 다시 예전에 지배하던 베트남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군대를 파견했죠. 이 시기 현 베트남의 국부인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했고 다시 돌아온 프랑스에 반발하며 무력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독립 열기는 엄청났습니다. 2차 대전 중 프랑스군이 일본군에게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베트남은 공산당을 주축으로 베트남 독립연맹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베트민입니다. 베트민은 항불투쟁과 항일투쟁을 지속하였고 일본이 패망하고 1946년 프랑스군이 다시 돌아오자 이 베트민의 리더 호찌민이 프랑스군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프랑스는 베트남을 계속 식민지로서 지배하고자 했고, 베트남은 또다시 베트남의 산악지형과 정글을 이용한 투쟁을 시작했는데, 이 항쟁의 절정이자 끝이 바로 디엔비엔푸 전투입니다. 베트남 북서부에 위치한 디엔비엔푸는 프랑스군 1만 6천 명 이상이 주둔하고 있었고 철저한 요새화를 통해 프랑스군의 가장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의 전력은 3개 보병사단과 1개 포병사단뿐이었죠.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군을 과소평가하였고 산지에 물자와 장비를 수송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을 뒤엎고, 베트남은 200대의 자전거 짐수레를 동원하여 물자와 식량을 운반했죠. 베트남군의 중심지인 하노이에서 디엔비엔푸는 거의 500km 거리였지만 베트남은 보병은 걸어서 이동시켰고 물자는 자전거와 소, 손수레 등을 총동원하여 결사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호찌민의 군대는 일주일가량 결사의 의지로 싸우며 대부분의 방어 진지를 격파했고 1954년 3월에 시작된 전투는 5월 7일 마지막 프랑스 진지를 점령함으로 끝났습니다. 호찌민군은 5만 명을 투입하여 8천여 명이 전사했고 1만 5천여 명의 부상자가 생겼지만 프랑스군은 전사 2293명에 부상 5134명, 포로 1만 1천 명으로 2배에 달하는 피해가 있었죠. 그러나 이 전투로 프랑스는 게릴라나 다름없다고 평가한 베트남군에게 당함으로 명분과 실리를 잃었고 이후 베트남에 주둔할 기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는 패배하고 급하게 7월 20일 제네바에서 베트민 세력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베트남에서 철수하게 되죠. 이것이 1차 베트남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부러운 역사이기도 하고 세계사적으로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에게 정면으로 피지배 식민 국가가 맞서 완승을 거두고 그들을 물러나게 한 세계사에 기록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또한 디엔비엔푸 전투의 파장은 이후 프랑스가 1957년 튀니지를 시작으로 1960년까지
17개국의 아프리카 식민지들이 독립하게 되는 계기가 된 위대한 전투였죠. 저는 호찌민을 비롯한 베트남 공산당을 좋아하진 않지만 예컨대 스스로 독립을 쟁취하지 못했던, 제대로 된 전투와 항쟁 한번 해보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35년 식민지 굴욕의 역사를 보면 베트남의 항쟁은 진심으로 대단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이나 체제를 떠나 우리와는 다르게 스스로 독립을 쟁취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대한민국도 참전한 월남전이 있었고,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여 베트남은 전세계 단 하나뿐인 제국주의 국가 프랑스와 미국에 동시에 승리한 국가가 되었죠.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보 응우엔잡인데, 이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명장 중 추코프, 롬멜, 만슈타인, 패튼 이런 사람들과 동격이거나 오히려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지휘관으로, 사실 신생 독립국가의 장군이 실제 군을 지휘하여 프랑스, 미국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은 다시는 나오기 힘든 업적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베트남이 1975년 통일된 뒤 있었던 1979년 중국과의 전쟁, 중월 전쟁입니다. 원래 같은 공산 진영으로 우방국가였던 베트남과 중국이 붙은 전쟁으로 월남전 이후 베트남의 노선 변화로 인해 벌어진 전쟁인데, 덩샤오핑은 작은 친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엉덩이를 걷어차 주어야겠다 라는 말까지 했었죠. 중국은 하여튼 큰 걸 좋아하고 작은 게 큰 거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못 참는 족속들이죠. 이 전쟁은 1988년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있기 전까지 자잘하게 계속되었고, 1992년 양국은 수교를 맺었습니다. 중월 전쟁은 2만 5천 명 이상의 중국군이 전사했고, 중국군의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물음이 나올 정도로 당시 중국 수뇌부들이 충격을 느낀 전쟁이었습니다. 실제 양군이 전면적으로 붙은 전쟁 기간은 겨우 17일이었지만 박살을 내주겠다던 중국군이 2만 명 이상 전사하자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었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중국만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현대사가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제국주의 국가 프랑스를 박살냈고, 현 시점 전 세계의 패권 국가 미국, 중국을 상대로 승리한 국가가 바로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그들이 국뽕을 느끼는 것은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당연하며,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러한 굽히지 않는 항쟁 의식이 모든 국민에게 박혀있고, 실제로 그러한 교육을 주로 집어넣습니다. 단적인 예로 베트남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파라셀 군도의 문제에 중국의 공격이 있을 시에는 베이징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대놓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과 2-3년 전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에게 대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진짜 베트남 아니면 없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국뽕으로 진짜 허세가 아니라 중국일지라도 까불면 박살낸다, 진짜 저렇게 생각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앞서 말했듯 저는 현대의 베트남과 공산당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스스로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싸워 독립을 쟁취한 것, 어떠한 위협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정신, 이러한 국뽕은 솔직히 어느 정도 부럽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그들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은 지난날 겪었던 35년의 굴욕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죽을 때 죽을지언정 누구도 다른 이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거부하겠지요. 그것에 필요한 것이 바로 베트남이 가졌던 필사즉생의 각오와 수사불패의 정신이 아닐까요? 감사합니다.